자, 이번 영상은 대마불사 둔촌 주고 왜 여기만 혜택을 주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소남입니다. 국민은행이 지난 8월 말 시행했던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이번 11월 달에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대마불사, 국신하우농, 결국 나머지 은행도 전세 제한 조치 해제할 것,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유데일리 경제의 정은규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둔촌주공 입주 D50 국민은행 다음 달 신규 아파트 전세 대출 규제를 푼다 라는 내용인데요. 요 기사를 요약하면 이제 국민은행이 이제 다음 달부터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을 종료를 해요. 쉽게 말해서 전세 갭 투자가 개같이 부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1월 27일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실제로 이제 이름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입주일이 11월 27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5대 은행들이 이제 전세 대출 규제를 막 하고 있는 난리 피우는 가운데에서도 하나은행은 전세 대출 제한을 전혀 안 했습니다. 되게 단단하게 이제 버텼다 볼 수 있는데요. 거의 독립투사죠. 거의 독립투사 수준으로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들한테 가장 프렌들리한 은행입니다 라고 이제 좀 못을 박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 조합에서는 이 농협을 이제 집단대출의 은행으로 선정을 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대마불사인데요. 이게 대마불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too big to fail, TBTF라는 경제학 용어거든요. 이제 이런 거대한 기업이나 금융기관, 그 다음에 이 둔촌주공처럼 아주 큰 아파트 단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엄청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업이 잘못 피해를 볼 경우에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앙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그렇게 안 되도록 이제 문제가 생겨도 정부가 구제해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마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대기업 반열에 들어오거나 이제 이런 국가급 규모로 사업을 벌리게 되면은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 대마불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당연히 이제 둔촌주공에 맞춰서 이제 대출 규제를 풀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빨리 풀 줄은 몰랐던, 지금 이제 10월 초인데 한 달 앞두고 나서 벌써 풀었어요. 그래서 둔촌주공 주민들은 잠깐 좀 불안했다가 바로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짜증나는 건 지난 시간에 이 각 은행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 잔뜩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이제 국민은행이 사라졌으니까 나머지 은행들도 다 사라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거면 왜 공부했나, 그런 좀 자괴감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둔촌주공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1만 2천 세대거든요. 2023년도에 이제 건축 인허가 물량만 42만 호이기 때문에 굳이 규모로 따지면 40분의 1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1.2만 세대의 분양잔금 대출이 막히면 국가직 비상사태로 이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말이 12,000세대지 1,000세대 정도만 돼도 되게 난감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느꼈던 거는 역시 일은 크게 벌려야 된다. 일을 크게 벌리면은 이제 국가가 도와준다. 사기도 이런 논리가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뭐 한 3억 4억 이렇게 사기 치면은 깜빵에서 2년 3년, 그리고 한 10억 20억 이렇게 하면은 깜빵에서 10년. 근데 한 100억 1000억 이렇게 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풀려날 가능성이 커지죠. 왜냐면 그만큼 사기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를 쓸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는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제 기업이 한번 크게 되면은 웬만하면 망하고 싶어도 망하기 힘들어진다. 왜냐면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살려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대마불사도 국가가 건강할 때나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나 이 행정부를 견제하기도 하면서 나라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그런 집행을, 그런 법을 만들어내는 입법부, 그러니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죠. 그런 분들이 잘 나서줘야 될 거고, 우리도 이제 그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잘 움직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국신하우농.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이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농협 5개의 은행이에요. 여기로 꼽아서 우리가 이제 시중 5대 은행이라고 하는데, 이 5대 은행을 제가 계속 외우려고 하니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신하우농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실제로도 이제 기사에서는 항상 요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순서인가 보니까 이 은행의 자산 총액이더라고요. 자산 총액에 따라서 나누어졌다라는 건데, 좀 소름 돋는 건 뭐냐면 이 은행들의 주가, 이게 주식의 시가총액 순서로 나열해도 똑같이 국신하우농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금융, 2금융, 뭐 3금융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이 5개의 은행이 1금융권에서 포함되는데, 1금융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은행이에요, 은행. 그다음에 2금융은 뭐 저축은행, 협동조합, 보험사, 뭐 금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3금융권은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1금융이랑 2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이제 대부업을 하는 것, 뭐 사채죠, 사채. 이제 사채로 이제 대부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3금융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금리가 비싸지는 거예요.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자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야, 잘못하면 못 받겠는데 조금 받는데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대출을 해주는 것이 이제 2금융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덕분에 이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문제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고요. 이제 3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한테는 못 받겠다,
대신에 이제 배를 갈라서라도 뭔가를 받아내자.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 무시무시한 곳이죠. 그래서 306건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옛날에 문제가 됐던 것, 뭐 이런 은행에서 소액 대출을 무이자로 해줘서 철없는 20대 30대가 이제 잠깐 이제 푼돈 좀 써보겠다고 이제 빌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돈을 한번 빌리면 신용도가 완전 나락이 가버립니다. 원래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대출 한번 받으면은 이제 앞으로 거의 다시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특별한 경우라도 4금융은 안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영상 잠깐 스톱하시고 국신하우농이라고 이렇게 입으로 10번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시중 5대 은행 하면서 바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바로 외워질 거예요. 국신하우농, 국신하우농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뭐 사진을 내려보면은 제가 이제 주가 차트 가지고 왔는데 진짜 국신하우 순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농협은 없는데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이어서 이제 이렇게 주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제 자본금 순서대로 시가총액이 결정되는 걸 보면서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결국 여러분 나머지 은행도 전세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겁니다. 자,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은행은 전세 규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원래 이제 금감원장이 분명히 이렇게 은행장들 모아두고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 싹 다 무시하고 하나은행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뭐 되게 영웅 같은 느낌도 들면서 금감원장한테 저렇게 까분다고? 야, 저기 괜찮을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은행이 발빠르게 이제 둔촌주공 파티에 참가 신청을 했죠. 둔촌주공에서는 뭐 집단 대출 은행을 농협으로 선정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은행은 이제 애초에 전세 규제도 안 하고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르게 빠져나온 거 보니까 금감원장이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은 담합은 하진 않는 것 같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쨌든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냥 먼저 선빵 날리는 은행이 가장 이득을 많이 보겠죠. 어쨌든 결국 나머지 다른 은행도 다 참여하게 될 겁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다양한 은행들 전부 다 둔촌주공에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한 달씩 걸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 뭘 배울 수 있느냐? 여러분, 아파트 준공 시기가 되면 이게 시행사에서 잔금 대출을 해줄 은행을 선정하거든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이 시행사이기 때문에 이 조합이 농협을 이제 집단대출 은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잔금 대출 은행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분양을 받은 우리 수분양자들은 해당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게 되거든요. 왜냐면 선정된 만큼 그만큼 좋은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거든요. 뭐 국민은행이나 뭐 우리 하나 이 국신하우보다 농협이 더 저리로 해줬다. 이제 좀 이자를 조금 더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출을 조금 간소하게 해줬다. 이런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조합에서 농협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조건이 좋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겠죠. 둔촌주공이 4조 7천억짜리 규모인데 이게 농협이 한 해에 모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규모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아마 둔촌주공으로 계획하고 있는 금액이 전에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란 부분,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국민은행이나 다른 은행을 좀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둔촌주공 11월 말부터 해서 약 3개월 동안 잔금 대출을 해주는 동안 모든 이런 은행이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둔촌주공에 총력을 다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를 분양받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인데요. 참고로 2023년에 공동주택 인허가량이 42만 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미뤄봤을 때 둔촌주공이 1만 2천 세대다, 뭐 단군 1의 최대 물량이다라고 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여력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40만 호도 감당하는데 뭐 12,000호 감당 못할 건 없죠. 대신에 이제 좀 12,000호가 갑자기 한목에 팡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게 조금 물량이 단시간에 들어와서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니까 4조 7천억짜리 사업이더라고요. 여기가 계약금이 20%였거든요. 20%인데 일단 그거 감안해도 어쨌든 4조에 가까운 돈이 이번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막 1만 2천호다. 지금 이 둔촌주공을 보면은 뭐 단군 1의 최대 물량, 뭐 1만 2천 가구, 뭐 4조 7천억 규모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그래도 줄어들고 있어도 여전히 5천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넉넉하게 5인을 한 가구로 잡아도 아파트가 1천만이나 필요하다고 보면은 1만 호 공급도 야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러분 5인 가구면 정말 넉넉하게 잡은 거잖아요. 실상은 1인 가구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파트로만 따지면 현재 1150만 가구 정도는 아파트가 있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세대수가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길에 봤을 때는 아파트가 많은 걸로 보여도 막상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여전히 물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빌라, 다세대 주택들이 메꾸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면 깔끔한 신축 빌라로 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면 신축 빌라로도 충분히 감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먼 미래에는 이런 아파트보다는 주택을 좀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 국민은행이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 조치를 종료했고요. 이게 따라서 이제 이 조치는 이제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전세 대출을 대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대마불사, 가능한 일은 크게 저질러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모두 부자가 되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